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1939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파이크빌이란 지역에는 200개의 방을 가진 해처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건물에는 그 자신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호텔의 소유자 제임스 해처가 있었죠. 그는 파이크빌 지역에서 꽤나 부유한 재력가로 거의 평생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80살이 됐고 지병으로 힘들게 투병을 하던 중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 제임스는 오래전부터 조카들에게 신신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관을 특별하게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금장 달린 그런 화려한 관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관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특수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어요. 조카들은 삼촌이 이 이생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관에서 깨어난 사람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해처는 젊었을 적에 석유와 목재 사업으로 시작해서 부를 축적했고요. 이후 석탄까지 연이어 성공하면서 상당히 부유한 사업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는 1889년 옥타비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2년 후인 1891년 1월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제이콥을 얻게 되면서 가족을 형성해 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정말 성공과 부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이 집안의 첫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부모는 파이크빌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 옥타비아가 자식을 잃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심각한 우울증을 보였어요. 그러다 옥타비아가 고열을 호소하면서 몸져 눕게 되죠. 남편은 먼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까지 초빙을 하면서 오로지 아내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는 혼수 상태에 이르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891년 5월 아들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옥타비아 또한 숨을 거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는 먼저 간 아이가 묻혀있는 파이크빌 공동묘지에 옥타비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 공동묘지에 대한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워낙 여기가 맑은 날씨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뒤덮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으슥한 분위기를 내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묘지 주변에서 하는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정체 모를 유령을 목격했다. 근데 그게 분명 여자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후에 소문이 점점 구체화돼 가는데요. 그 여자 유령이 얼마 전에 사망한 옥타비아 해처와 똑같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그녀가 병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편 제임스에게도 들어갔죠. 하지만 아내의 투병 처음부터 사망까지 옆에서 두 눈으로 다 지켜본 그는 정말 할 일 없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얘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파이크빌에서는 더 큰 비극이 찾아와요. 이 주민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증상이 유사했어요. 처음에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고요. 이내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사망하는 겁니다. 어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증상은 옥타비아가 보인 증상과도 유사하죠. 일부에서는 누군가 우물에 독을 타서 다 죽게 만들려는 거다라는 말도 돌았고요. 그러는 사이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혼수 상태가 됐고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옆집 남자, 이웃집 할머니, 건너집 10살 꼬마까지 내가 늘 봐왔던 사람들이 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고 그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마을에 있는 장례식장과 묘지가 포화 상태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은 생각 끝에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죠. 당일입니다. 각 시신은 관에 한 구씩 안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안에 묻어야 할 관이 쌓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가 끝났고 드디어 파놓은 땅에다가 관을 안치시키고 흙을 덮으려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덜그덕하는 소리가 관뚜껑 쪽에서 들렸어요. 그러더니 옅게 남아 막 쿵쿵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관을 일단 꺼냈고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는데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시신, 아니 사람이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후에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일단 가족들은 주근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 기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귀신의 짓이라면서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한편에서는 저 다른 관에 있는 내 가족도 아직 죽은 게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이크빌 마을 자체에 큰 충격과 혼란이 빠져있는 사이에 이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어쩌면 이들이 전염병처럼 걸린 병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라고 원인을 밝히고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환자들 몇몇은 깨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 의사들이 결론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에? 아니 이걸 의사쌤이 말했다고 하기엔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체체파리였습니다. 체체파리는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는 흡혈성 파리를 이제 통틀어서 부른다고 해요. 집에 있는 파리보다 좀 더 크고요.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빠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나 사람이 물리면 몇 주간의 잠복기를 걸친 이후에 2단계에 걸쳐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감염 1단계에서는요. 열이 나고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까지 호소하면서 매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증세예요. 그렇게 감염이 지속이 되었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죠. 한편 정말 또 독특한 건 심각한 성격 변화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걷기도 힘들고 심하면 발작도 일어나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잠을 오래 자는 거라서 이걸 일명 수면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체체파리는 암수 모두 왕성하게 피를 빱니다. 그래서 호숫가나 강둑을 따라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 체체파리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는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해요. 그나마 이거에 대해 다행히 최근에는 약품도 개발되고 있긴 한데 딱히 예방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파리한테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할 뿐이죠. 파이크빌 마을에 수면병이 돌았던 건 1891년입니다.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게다가 수면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의료진과 주민들은 그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수면병 증세였고 개중에 죽은 이들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자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이 장례식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이 깨어나기만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임스의 아내 옥타비아입니다. 그녀 역시 이 체체파리에 물려서 나타난 수면병 증상과 유사했는데요.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옥타비아는 관에 묻힐 때까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인부 몇 명을 불러서 빨리 옥타비아 무덤으로 달려갔죠.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관을 열었는데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관 뚜껑에 보이는 수많은 스크래치 자국들. 곳곳에 이미 피가 막 말라붙어 있습니다. 시신을 보니까 옥타비아의 손 또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대중 손톱 몇 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 또한 체체파리에 감염돼서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건데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려버렸고 제임스는 살아있는 아내를 그대로 묻어버린 겁니다. 관에서 깨어난 옥타비아가 절규했겠죠.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죠.
그 소리를 들은 몇몇 주민은 공동묘지에 유령이 있다면서 수군거리게 된 것이었고요. 한 사람이 무지로 인해 산채로 묻혀버린 이 사건. 물론 당시 의사들은 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그리고 남편도 그들을 믿었을 뿐 이건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날 이래로 평생을 내가 살아있는 아내를 묻고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를 기리기 위해서 그 실물 크기의 대형 동상을 제작했고요. 묘비 위에 세워놓게 되죠. 아직까지도 이 동상은 남아있고요. 공동묘지에 가시면 단연코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묘지가 잘 보이는 곳에 호텔도 설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는 이 방문객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묘지 근처에다가 호텔을 지었냐 하면서 한마디씩 해요. 하지만 제임스로서는 오직 죽은 아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들이 한 번씩 그녀의 동상을 볼 수 있게 하려고요. 그는 이후에 재혼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없는 상태로 7명의 조카를 모두 걷어들여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남은 생은 호텔 옆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보내면서 매일매일 아내 묘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가 80세가 되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관 안에서 열 수 있는 이 특수장치를 달아달라 라고 한 부탁은 사실상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트라우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죽은 이가 관에서 깨어난다는 건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지만 이 일이 한 남성에게 평생 상처로 남아버린 스토리.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